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총평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해설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제집 같이 펴두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는 발문이 주어져 있고요. 총평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단원에 있는 이 화학의 유용성 파트와 그다음 4단원 끝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파트가 함께 통합돼서 요즘 1번 문제로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것대로 9월 모의평가 1번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 A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탄소화합물이야. 그럼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공유결합을 만들어낸 그런 물질을 얘기하겠죠. 메테인 CH4예요. 탄소가 들어있네요. 따라서 학생 A는 맞는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학생 B가 기억의 연소는, 자 지금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연소 태우는 거죠. 흡열 반응이래요. 연료를 태우는데 그게 흡열인가요? 아니죠. 발열 반응이 되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메테인을 연소시켜 뭐 한대요? 난방을 하거나 따뜻하게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음식을 익힙니다. 따라서 흡열이 아니고 발열입니다 라고 해야 됐었고요. 마지막 C가요. 니은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돼. 개에서 주위로 열이 방출되는 반응 뭐라고 하죠?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은은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돼서 뒤에 읽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냉찜질, 차가운 거죠. 주머니를 차갑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발열이 아니고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C는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A 하나 해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이에요. 화학 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림은 두 가지 물질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이미 물질도 나와 있네요. 얘는 금속이죠. 금속의 양이온과 요 마이너스 얘 누구예요?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억에 표현되어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입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비금속인 탄소들이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공유 결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기억에 바로 물어봤네요. 기억은 자유전자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니은번에 Ag, 솔리드는 전성, 펴짐성이 있다. 금속결합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전성과 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도 맞는 설명. 디귿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요.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탄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나눠 가져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정답은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연계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수능 특강 123쪽 1번 문제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3번 역시나 우리 연계교재와 거의 자료라든지 핵심 개념 원리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이 기체를 넣었대요. AB3와 C2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요. 반응 후에 B2와 그다음에 A2C3라고 하는 얘는 고체네요. 솔리드라고 적혀져 있고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실린더 속 누구의 부피? 기체의 부피는 V1과 V2라고 합니다. 기체의 부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V1분의 V2를 구해주시오.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대요. 그럼 일단 온도와 압력 일정하고 기체가 나왔으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 몰수에 비례한다. 이때 이 부피는 누구 거라고요? 기체 거라고요. 기체. 그리고 얘는 화학 반응식을 써도 좋지만 그냥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바로 이 앞에 물질 앞에 개수를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반응 전 반응 물질들이 있고요. 반응 후에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원자의 개수, 탄소 ABC죠? C 원자의 개수가 여기 3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긴 반응 전은 2개야. 그럼 안 되죠. 여기 같은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얘를 세기색으로 맞추기 위해 2분의 3을 써도 되지만 그럼 분수가 나오니까 둘 다 6개로 맞춰볼게요. 요 C라고 하는 원자를 6개로 맞추기 위해 요 앞에 제가 개수 2를 써봤고요. 여기는 3을 써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A 원자가 2 곱하기 2니까 4가 되죠? 반응 전에도 4개가 있었어야 되네요. 그래서 4라고 하는 개수를 붙여보았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B가 12개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도 12개가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6을 붙이면 이 각각의 화학 반응식을 굳이 화살표로 쓰지 않았지만 그 한 물질 앞에 붙어있는 개수, 그 관계를 지금 바로 숫자로 적어놓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V1분의 V2인데 기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4, 3이라고 하는 개수 자체가 몰수, 분자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기체, 온도 압력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비와 일치하죠. 그러면 4 더하기 3은 7,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는 더하면 안 되죠. 고체니까. 따라서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주시면 V1분의 V2는 7분의 6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었어요. 얘를 좀 주의했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올라가서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출제가 되죠.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와 평면 삼각형인 분자는 모두 무극성 분자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이 친구가. 그다음 탐구 과정. 가에서 조사한 분자를 구조와 극성 여부에 따라 분류를 했대요.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었으므로 가설이 옳지 않대요. 그래서 학생 A의 탐구 과정의 결과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가설에 어긋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기억에는요, 이 칸이 뭐예요? 직선에 해당되는 물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보기 1번이랑 2번의 기억의 H2O는요, 얘는 직선이 아니죠. 구분 형태. 그래서 1번, 2번은 탈락이고 기억에 HCn이 들어가 있는 3, 4, 5에서 골라야 합니다. 탄소 원자인 중심에 비공유가 없이 원자가 2개가 왔으니까 얘는 직선이 맞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얘가 극성 분자이냐? 그렇지. H와 C 사이, C와 N 사이 전기음 성도의 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대칭이 되지 않는 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오른쪽에는 평면 삼각형이 와야 되고 일단 그러면서 극성을 떼어야 된대요. 보기 3번에는 BCl3가 있어요. 얘는 붕소 주변으로 CL이 완전 정삼각형으로 오는 무극성 분자가 되니까 탈락이고요. 그다음에 5번의 NH3는 뭡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 뿔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 지금 보기에 HCHO라고 적혀져 있죠. 포름알데하이드 COHH. 중심인 탄소 주변으로 원자가 3개가 왔고요. 이때는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C 주변으로 똑같은 게 온 거 아니고 또한 여긴 전자 밀도가 더 높죠?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니까 극성인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설에 어긋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자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는 5번입니다. 동적 평형 문항은 거의 그냥 유형이 정형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림 가는 예어에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후 얘네요. CO2S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억의 양을 나타냈대요. 근데 기억이 뭐냐면 CO2 솔리드와 승화되겠죠? CO2 기체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우리가 뭔지를 결정을 지어줘야 되고 나번 그림이 잘 읽었어야 합니다. 시간 T3일 때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T2일 때 CO2 솔리드와 CO2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죠? T2에서 뭐에 도달했다? 평형. 평형에 도달했으면 그 이후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T2보다 앞에 있는 T1은 지금 뭐일 거예요? 평형 전이겠죠? 평형 전에 그 양이 더 많고 평형에 도달해서 계속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둘 중에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얘만 넣었죠. 그러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기억의 양은 CO2의 고체 상태 솔리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번에
기억은 CO2의 솔리드이다. 정답이 되겠죠? 기억은 맞았다. 다음 니은번. T1일 때, 자, T1이 뭘 우리한테 대표하는 거죠? 평형에 도달하기 전 상황이죠? 그럼 뭐가 더 빨라요? 솔리드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누구보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체에서 요 고체로 되는 승화 속도보다 더 작았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더 작았던 겁니다. 근데 니은번에는 분모에 뭐가 써있냐면 분모가 S에서 G로 되는 속도, 그 다음에 분자가 G에서 S로 되는 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친다면 얘네 둘의 속도가 같아서 1이 되는 거지만 지금은 T1에서의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더 빠르다? 정반응에 해당되는 얘의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어떤 값이 돼야 돼요? 작은 값이 돼야 합니다. 니은번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분모 분자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반대로 보면 실수하니까. 디귿번은 CO2의 이번에 기체입니다. 기체의 양은 T3일 때와 T4일 때가 같냐? T2, T3, T4는요 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죠.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디귿번은 맞는 설명. 정답은 기역과 디귿 두 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평형과 관련된 문제, 용해평형과 관련된 문제, 우리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유사한 문제 상당히 많거든요. 연계표를 보시면 수능 완성 88쪽에 12번과 89쪽에 3번 문장이랑 거의 자료도 똑같고 보기도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6번도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개념을 묻고 싶어서 출제자가 계속 이러한 문제를 내는지 저와 같이 분석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원자 XYZ의 안정한 이온 X의 A+, 그 다음에 Y의 B+, 마지막으로 Z의 C- 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리고 표는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온결합이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화합물을 형성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질 땐 항상 뭐를 만족시켜야 돼요? 전기적 중성. 양전하의 합과 음전하의 합이 같아서 더하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이요. 전자 10개죠. 이들이 이온이 됐을 때 전자 10개인 네온이 된대요.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게 3주기의 금속인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각각 Na+, Mg2+, Al3+가 되면서 네온의 배치를 가질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OA2-라든지 Fa-라든지 2주기의 비금속들도 이러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생각 가져주시면서 맨 마지막 줄에 XYZ는 임의의 원소기호이고 A부터 C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는 말까지 정확하게 이제 전제 조건까지 깔아줬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게요. 전기적 중성 뭐라고요? 전체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이온 수비가 2대 3이면 전하량 B는 뭐여야 돼요? 반비례해야 되죠. 그래야 0이 되는 거죠. 전하량 B는 3대 2여야 된대. 그럼 A에다가 3, C에다가 2 써봐라. 있어보면 X의 3+래. 그러면서 네온의 배치를 가져야 된다네요. 아하, X가 AL이구나. 알루미늄의 3+가 돼서 이온결합에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2-인데 네온의 배치를 갖는 애. 그럼 산소.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5의 2-가 되겠죠. 가에 대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자면 아마 이거겠죠. X2Z3.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써볼게요. Al2O3 산화알루미늄을 바로 가가 나타내고 있는 화합물이 됩니다. Y와 Z도 똑같이 할게요. 개수비가 2대1이면 전하량 B는 1대2여야 되겠죠. B에 1 쓰고 그 다음에 C에 2. 근데 C는 아까 결정 끝났어요. 얘는 산소입니다. 5의 2-랑 2개 만나가지고 0 되려면 얘는 네온의 배치를 가지려면 Na+. 지금 구성 원소를 쓰는 거니까 NA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Y2의 Z가 될 것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물질로 적어보자면 Na2O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번 A가 2가 됩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서는 Z가 산소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G는 산소예요? 산소예요? 니은번 정답이구나.
그다음 디귿번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인지를 밝혀냈으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x가 y보다 크네요. x는 13족이니까 3개, y는 1족이니까 1개. 누가 더 커요? x가 y보다 더 크다. 디귿번 맞네요. 정답이 니은 디귿해서 5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 항상 어떻게? 전기적 중성이 되도록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게 된다. 이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이에요.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오기도 했는데요. 양자수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로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항상 처음 읽을 때 진짜 집중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 상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에서 마그네슘은 일단 다전자 원자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 전자를 채우려면 12개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이 1s, 2s, 2p, 3s, 3p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 얘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만 적을 거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1s, 2s, 2p, 3s에서 어차피 끝날 거잖아요. 3s2까지 채우면 마그네슘 12개 다 채우는 거니까 그 뒤는 쓸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다 조합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n 더하기 l 값이 계소 비교를 알려줬으니까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가나다 순서래. 일단 내가 4개인 거 아니까 적어보면 되겠죠. S는 L 값이 0이고 P는 L 값이 1이죠. 그 다음 N 값은 주연자수 쓰면 되니까 여기는 1, 2, 3, 3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썼더니 무려 2개가 결정이 끝났어요. 보면 다는 자기보다 큰 애가 2개 있어야 되고 나는 자기보다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제일 작은 애가 다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작은 애가 나가 돼요. 문제가 뭐예요? 가가 얘가 3이고 3이니까 똑같잖아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가가 누구인지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나다라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에서 가도 모르고 라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내려가면 돼요. 자기 양자수 ml 값이 나가 라랑 같고 가는 그거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ml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공간적인 배양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고요. s오비탈은 어차피 L 값이 0이니까 부연자수가 0이니까 ml 값도 0일 테고 지금 p오비탈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p오비탈은 마이너스 1부터 0, 1 3개의 방향을 갖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확실하게 결정을 지었던 게 누가 있었냐면 다랑 나가 있었어요. 나의 ml 값은 명확하게 몇이냐면 얘가 s오비탈이죠. ml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가 무조건 0이에요. 0. 그럼 생각해봐요. 라는 0인 것을 가질 건데 자, 0인 걸 가지려면 s오비탈이 이거나 혹은 p오비탈인데 0이라고 하는 ml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가를 볼 거예요. 가는 0보다도 작은 ml 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그 후보군이 있어야 뭐 0보다 작은 걸 가질 거잖아요. s오비탈이 될 수는 없고 이 p오비탈 중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ml 값이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가 결정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또 라가 문제입니다. 라가는 ml 값이 0이면 되죠. 0. 근데 이 p면서 0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3s이면서 0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이 안 되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가나다라 중에 L 더하기 ml 값이 라가 제일 크다. s오비탈은 어차피 다 0이잖아요. 그죠? 가장 크기 위해선 누가 돼야 되냐? 아까 여기 3s는 되면 안 되고 여기 라에서 이 p 중에서 ml 값이 0으로서 나랑 똑같으면서 L 더하기 ml이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1로서 가장 큰 값을 갖겠죠. 나머지 애들은 s는 어차피 다 0일 거니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 라가 이 p 중에서 ml 값이 0인 애가 되는 겁니다. 뭐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라를 그냥 가나다 이렇게 해놓고 라를 3s에다 써가지고 실수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7번 문제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기억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랑 똑같다.
가랑 나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EP 오비탈, 그 다음에 나는 ES 오비탈. 얘가 만약에 전자 한 개짜리 수소 원자였다면 서로 같겠죠. 주요 원자 수만이 에너지 오비탈 준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테니까. 하지만 얘는 누구예요? 다전자 원자입니다.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게 되겠죠? 기억은 틀렸어요. 가의 L 더하기 ml이 0이다. 가의 L 더하기 ml. 가는 일단 EP 오비탈이니까 L 값이 1이죠. 그죠? 그러면서 ml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하면 0 되는 거죠. 니은번이 맞았습니다. 디귿번에 라가 3S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나다를 결정짓고 나서 그냥 하나 남았으니까 라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얘는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다시 한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8번도 수능 완성 125페이지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쓰지도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쓰면서 할게요. 분자에서 모든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조건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주기에서 CNOF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음성도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X가 H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대요. 전기 음성도가. 얘는 누군가? H는 결합을 한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개랑 만나서 네 개의 결합을 하는 애. X는 누가 될 수밖에 없겠으니까 이주기에서 원자가 주자 4개짜리인 탄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X에 탄소 넣을 거예요. CH4네. 메테인. 그다음 YH2입니다. 수소는 공유 결합 몇 개 한다고요? 한 개 해요. 한 개. 근데 그렇게 한 개 하는 애가 2개 왔어요. 그럼 Y는 2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에 2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는 Y는 산소가 됩니다. 얘가 지금 H2O예요. 더 익숙한 순서대로 써보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Y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C. 여기가 O니까 직선형의 무극성 분자 CO2가 되는 것이구나. 기억번부터 풀이할게요. 전기음성도는 Y가 X보다 큽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주기에서 여기 수소까지도 알려줬죠? 이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죠. 또 플로린이 1등이고 요렇게 18쪽 제외하고 지금 어차피 플로린이 1등이니까 CNO 순서로 전기음성도가 커지는데 수소는 1주기에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보면 수소는 얘네들보단 작은 전기음성도를 갖는데요. 그럼 기억번은 지금 Y랑 X만 비교하면 됐었으니까 산소가 탄소보다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것은 맞는 비교가 됩니다. 니은번에 YH2, H2O죠? 여기에서 Y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네요. 아닌데요? 산소랑 수소를 비교해도 산소가 훨씬 크죠? 전기음성도가. 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얘가 Y를 묻고 있는지 H를 묻고 있는지 또는 X를 묻고 있는지 좀 잘 보기를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디귿번의 결합각도를 물어봤습니다. 몇인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누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대소를 비교하도록 출제되고 있죠. XY2는 누구보다 크죠. 얘 180도니까. 그 다음에 얘가 XH4보다 크냐? 109.5도죠? 정사면체에 따라서 얘가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09.5도, 대략 한 104.5도,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가장 큰 직선 형태의 결합각도를 갖게 됩니다. 9번으로 올라갈 건데 제가 9번도 눈여겨볼 문항에다 넣어왔었죠. 모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경향을 띠고 최근에 몇 개년 동안 요 사나원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다시금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문제로 연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개념들도 정리, 노트에다가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금속 AB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고 맨 마지막에 음이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있고요. ABC는 3 이하의 자연수다.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에서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명시도 해줬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을에 그렇게 풀기도 하죠. 여기서 알아볼 거는 일단 실험 과정 및 결과인데 AA 플러스 3N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1과 2에 각각 넣은 거예요. 똑같은 양을 똑같은 밀리리터만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1과 2에 B 금속과 C 금속을 조금씩 넣어 반응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 답원에 나 과정 이후에 A 플러스는 모두 A가 되었다. A로 환원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A의 A 플러스와 반응한 B와 C는 B의 B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과 C의 C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되었대요. 이 문제는 결국에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뭐가 핵심이냐면 전하량 보존이에요. 전하량 보존. 항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인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음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음이온은 무시하고 양전하의 합이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죠? 전하 균형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요거부터 할게요. 요 1번 실험에 대해서는 여기 X축이 넣어준 금속의 양이고 전체 양이온의 양 요래 나와 있는데 1번에 대해서는 처음에 A 플러스 3N으로 출발했죠? 그죠? 근데 늘어나고 있어요. 금속 B를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체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그러다가 여기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반응 다 했다는 소리죠. 근데 밑에 2번 같은 경우엔 완전 경향이 다르네요. 3N에서 출발했는데 전체 양이온의 양이 감소했어요. 누굴 넣었더니? C를 넣었더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것이며 이들 사이를 해석할 때 얘네들의 전하와 요 개수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것인가. 수능 개념을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은 이제 개념부터 특강까지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는 전체 양이온의 양은 녹아있는 금속 기준입니다. 녹아있는 금속 기준. 녹아있는 금속의 산화수 뭐 전하 혹은 산화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녹아있는 금속의 전하가 크면 기준이 뭐예요? 누구보다 크냐라는 것이냐면 지금 A 플러스가 A로 환원된다라고 했고 B는 녹아 들어가서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A 여기다 쓰자. 얘는 녹아 들어가서 B에 B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 전하량과 비교하는 거예요. 요 산화수랑. 녹아있던 금속의 산화수가 나중에 넣어준 애의 산화수보다 크면 양이온의 양이 늘어나고요. 증가하고요. 녹아있던 금속의 산화수 및 전하가 넣어준 애가 이제 나오게 되는 전하보다 작을 때는 이온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의 기준을 누가 쥐고 있어요? 녹아있던 금속의 전하, 산화수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녹아있던 금속이 여기 A, B가 있으니까 제가 X라고 할게요. X에 이 플러스가 녹아 있었어요. 내가 여기다 Y를 넣었다? 근데 이 Y라고 하는 애는 여기 녹으면 Y에 플러스가 되는 금속이더라는 거지. 간단한 관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하량이 유지된다라고 했으면 X의 이 플러스 한 개가 X로 환원이 될 때 Y의 1 플러스는 몇 개가 녹아 나와서 전체 양전하가 유지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전하가 2대1이면 개수는 여기가 2대1이면 개수는 1대2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전체 전하량이 유지가 되겠죠. 마치 아까 전기적 중성을 맞추는 화학결합에서 했던 거랑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2 플러스, 여기 2 플러스짜리 1개. 그럼 이온의 양을 보세요. 개수가 1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X로 환원이 될 것이고 몇 개가 녹아 나왔죠? 2개가 녹아 나왔죠. 그러면 이온의 양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야. 언제 그렇다고요? 녹아있던 것의 산화수가 넣어준 것보다 클 때. 이게 3이었다면 얘는 3Y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의 범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는요, 지금 1번에서 3N에서 좀 어쨌든 증가했기 때문에 누군가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A는 제일 작은 1, 2, 3 중에 1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누군가보단 커야 되거든. 근데 밑에 걸로 보면은
녹아있던 것의 산화수가 작을 때 이온의 양이 감소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얘는 가장 큰 값을 가질 수도 없는 거야. A는 1도 안 되지만 3도 안 돼. 그러면 A로 가능한 건 2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가 2 플러스. 그 다음에 1번에서는 증가했으니까 이 B에 들어가는 산화수 전하가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A에 2 플러스인 거 알았고 얘는 C에 3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일단 C 플러스 쓴 다음에 씁시다. 여기가 3 플러스. 3을 써야죠. 3. 그 다음 전하의 양이 유지되도록 개수를 적어보면 맨 처음에 우리 어떤 말이 있었냐면 3인 게 넣었다라고 했어요. N 빼고 쓸게요. 그러면 B에 1 플러스는 몇 개 녹아 나와야 돼요? 얘가 3개가 환원이 되면 6개가 녹아 나와야지만 플러스 6이 유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3에 여기 6N이면 3 플러스 짜리는 2N개 혹은 2개가 녹아 나와야지만 전체 전하량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해석하는 거야. 녹아있던 것 기준으로 해서 이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번에 나에서 A의 A 플러스는 산화제로 작용하냐, A는 요 B라고 하는 넣어준 금속, C라고 하는 넣어준 금속을 양이온으로 전자를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기억번 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은번에 X는 2N이다. X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쵸? 감소해서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숫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디귿번에 C가 B보다 크냐? C는 3이었고 B는 1이었어요. 그렇다면 C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대소 비교도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니디 다 맞아서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실제 양을 주어진다든지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뭐 질량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간단한 양적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만큼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심 개념도 익혀야 되지만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로 연습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10번 같은 문제도 상당히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죠. 수능 특강 76쪽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는 2, 3주기 14, 15, 16족 원소들에 대한 자료라고 해요. 홀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XYZ가 비율이 이 비율이 2, 3, 4가 되는 원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서? 2, 3주기의 14, 15, 16족 원소들 사이에서. 그럼 이 문제는 머릿속으로 해서 풀리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쓰면 돼요. 쓰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종이에다 이렇게 막 쓸 거니까. CNO죠. 14, 15, 16이에요. 어느 2주기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거는 SI. 여기는 SI,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좀 더 밑에다 쓸게요. CNO. 그다음에 여기는 SI, PS, 14족, 15족, 16족, 2주기, 3주기 원소가 됩니다. 그럼 분모가 홀전자수니까요. 탄소 2, 질소 3, 산소 2겠지 긋는 거예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바로 나오죠. 탄소 2, 그다음에 3개, 4개. 이게 위에 있는 CNO에 대한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도 어차피 같은 족이에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이렇게. 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순서대로 8, 9, 10이 되겠죠. 쓰고 나면 바로 나옵니다. 2분의 8, 4죠. 4인 거 여기 하나 있죠? SI로 결정 끝. 그 다음에 3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3분의 9라고 해서 얘가 P가 되죠. 마지막에 2인 거 1, 1, 5니까 여기 2인 거. 아하, 여기 산소. 그럼 2주기짜리는 하나고 3주기짜리 2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구나. 기억번부터 3주기 원소가 2가지입니까? 맞죠? 인이랑 규소랑 둘 다 있으니까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홀전자의 개수는 X가 Y보다 크냐? X의 홀전자의 개수는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Y의 홀전자의 개수는 3개예요. Y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너무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Z와 X를 비교하는데 Z가 X의 2배입니까? 를 묻고 있어요. Z는 규소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라도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8이고요. 그 다음에 X는 5이에요. 2배가 안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 기억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 마지막 디귿번을 풀 때 지금 하나하나 1S부터 쭈루룩 전자 배치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또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2, 3주기에 대한 원소들 그 숫자 하나하나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11번이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거는 뭐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도 했고 눈여겨볼 문항에도 들어가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수능 특강 연계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계 체감률이 높다 낮다를 얘기할 때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혹은 진짜 핵심 개념이나 원리만 가져다 쓰고 자료나 선지는 너무 많은 변형을 통해서 냈느냐, 그게 좀 결정을 하잖아요. 이 문제는 아예 이 자료와 발문이 거의 99%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연계교재를 똑똑하게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이 11번을 봤을 때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확 상승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일단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림은 먼저 WXYZ의 제2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보통 기존의 기출이라든지 다른 연계 교재에서의 문제는 제1분의 제2가 자주 나왔는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문제에 수록을 해두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W도 G는 각각 립의 붕탄 중에 하나래요. 후보군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왜 줬을까? 립의 붕탄. 를 느끼셨어야 돼요. 저기에는 1족이 있어.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해서 1족 애들 중에 리튬이 1등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2족, 13족, 14족이니까 예외가 되는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가 Y가 G보다 크대요. 이걸 왜 줬냐? 뭔가 Y랑 Z를 맨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주어져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 거겠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리튬은 1족이에요.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1개죠. 전자 1개 뗄 때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자를 떼기 위해서는 안정한 안쪽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야만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원보다 이 투가 급격하게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이 밑에 있고 이 투가 위에 있었다면 이 값이 큰 값을 갖는 게 1족이었겠지만 지금은 뒤집어져 있죠. 분모가 되게 크고 분자는 그거보다 작아. 결국 이 투분의 이 원이 가장 작게 표현돼 있는 이 부분이 몇 족? 1족 원소였다는 뜻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잡아내는 거. W가 리튬이구나.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묶어볼 건데 이 중에서 붕소, 항상 가운데 낑겨 있는 애가 중요해요. 붕소는 제1과 제2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1, 2라고 써볼게요.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 구간 생각나십니까? 베릴륨과 붕소인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이었었죠. 대소 비율을 살짝 해보자면 붕소는 베릴륨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 작아요. 탄소보다도 작은 것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뒤집어지는 그런 꼴이었었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 옆으로 밀려가지고 예외 구간에 등장을 하게 됐었죠. 13족과 14족에서 예외가 등장을 했습니다. 즉 붕소가 탄소보다 더 큰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베릴륨보다는 당연히 큰 거고 그럼 붕소의 특징은 분모에 해당하는 이 투는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고 분자에 해당하는 이 원은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막대 그래프 중에 가장 낮게 그려져 있는 애가 누가 된다는 소리예요? 붕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Y랑 Z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준 거예요. Y와 Z는 베릴륨과 탄소 중에 하나래요. 그럼 한 칸 띄어져 있으니까 얘는 예외 구간이 아닌 것이죠. 원자 번호 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1 이온화들과 더 큰 거예요. Y가 누가 되고 Y가 C가 되고 Y가 여기 있겠죠? Y가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G에 해당되는 애가 베릴륨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는요. 이 마지막 조건만 다른 걸로 줬어요. 원자 반지름으로 줬어요. 원자 반지름이 Z가 Y보다 크다.
그럼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이었잖아요. 그 부분만 조금 주어져 있는 게 좀 달랐고 나머지는 아예 똑같았어요. 그래서 문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를 볼게요. W가 리튬이다 정답. 그다음 니은에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Y와 X를 비교합니다. Y가 더 크죠. 얘는 6번이고 얘는 5번이에요. 원자 반지름은 G가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Z 베릴륨이에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니까 G가 가장 작은 게 아니죠. 정답 기억, 니은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연계 교재 중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잘 와닿지 않았을 텐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또는 선택지를 보면서 아, 이래서 연계 교재를 똑똑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구나. 끝까지 놓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아마 11번 문제에서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탄소, 플로린, 그 다음에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라고 하고요. X와 Y는 질소와 산소 중에 하나이고 분자에서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한대요. 그럼 CNOF 가지고 조합을 해주시오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원래 자주 보던 분자를 하나하나씩 짝지어주면 되겠습니다. XF2예요. F는 플로린이죠. 플로린은 결합 하나 해요. 그럼 산소는 2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애가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죠. 플로린과 X 사이에 단일 결합이 2개 존재한대요. 그럼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맞네요. OF2가 들어가면 됩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오른쪽에다 해볼까? 산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플로린. 주변부에는 플로린은 비공유를 굳이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나번에 얘 뭐 CO 잖아. CO. 그럼 탄소는 4개 결합하고 산소는 2개 결합하니까 플로린은 한 개당 하나 결합하죠. 나머지 2개를 채우면 돼서 M에는 2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번이 이거예요. COF2. 진짜 많이 나오죠. C와 F 사이에 단일 결합 2개 있는 거고 C와 O 사이에 이중 결합 1개 있게끔 그림으로 한번 옆에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COF2 평면 삼각형. 그래서 극성 분자. 우리 아까 몇 번 문제였죠? 맨 앞장에 3번 문제였나요? 이런 거 가설에서도 나왔던 것도 있었고 YF3, F와 Y 사이 단일 결합만 3개. 그럼 얘는 N과 O 중에 아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N이 들어가면 되면서 NF3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의 땡땡 F. 삼각뿔. 다 한 것 같아요. 기억번.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중심인 산소에 누가 있어요? 비공유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자가 2개 오게 되면 기억번의 설명처럼 구분 형태가 됩니다. 니은번, M은 3이다. M은 2였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B분의 0, 뭐 계산해야 되겠네요. 뭐 자주 보는 거라서 숫자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B분의 0은 다가 나보다 크냐? 다. 다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에다 3 곱하기 3이니까 10. 공유는 3. 그 다음에 나번은 비공유가 2 더하기 6이니까 8. 공유가 4. 그럼 이제 2분의 1이 당연히 큰 것이죠. 디귿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13번. 또 많이 봤던 그런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몰농도 파트는 물론 용질의 양도 중요하고 농도 자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희석했을 때, 묽혔을 때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석했어요. 내가 어떤 용질을 녹인 용액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어서 부피를 변화시켜줬어요. 그럼 당연히 연해졌겠죠? 그죠? 묽혔으니까 농도는 변했을 것이고요. 물을 갖다 넣었으니까 부피도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값이 존재해요. 뭐냐면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순수한 물만 가져다 더 추가로 넣었을 뿐이니까. 용질의 양에 대한 식 기억나시죠? 용질의 양, N은 몰농도 곱하기 혼합 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액의 부피. N은 MV라고 하는 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별. 우리는 이들의 그냥 관계를 볼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0.3몰 농도짜리 Xml와 그럼 적어볼까요? 0.4몰 농도짜리 Xml 그리고 0.2몰 농도짜리 300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요 각각에 물을 넣을 때 넣어준 물의 부피에 따른 각 용액의 몰농도를 Y축으로 표현을 했대요. 마지막에 A와 B의 화학식량이 3A랑 A래요. A가 B의 3배만큼 화학식량이 크다. 뭔가 보기에서 얘를 활용해서 비교하는 보기가 나왔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너무 혼합적 용액과 넣어준 물의 부피의 합과 혼합용액의 부피는 같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A랑 B를 독립적으로 볼 건데 A 보세요. A가 여기 Y축 0.4 그 다음에 이렇게 찌리리릭 내려가면 여기 정확하게 0.1에 찍혀있죠. 0.1 이 무슨 소리냐면 0.4에서 0.1로 농도가 몇 분의 몇이 됐죠? 4분의 1이 됐어요. 나 지금 뭐 넣고 있다고요? 물을 넣고 있다고요. 지금 농도가 4분의 1이 됐다? 근데 나는 물킬 뿐이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A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 용질의 양은 똑같은데 농도가 4분의 1배가 되려면 전체 부피는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부피의 4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처음 부피의 4배가 되면 혼합용액의 부피가 몰농도가 4분의 1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몇이 있었는데요? Xml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4배가 되기 위해서는 더해지는 것이 3X가 돼서 총 4X가 되면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넣어준 물의 이 부피 150이라고 하는 것이 3Xml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X는 50이 됩니다.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 V가 몇인지를 물어봤어요. V가 여기 요 지점이거든요. V의 특징은 뭐냐면 A 수용액에 대한 요 그래프와 B 수용액에 대한 요 그래프가 서로 만났어요. 이게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들의 몰농도 Y축이 서로 같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넣어준 물의 부피 여기 V 처음 부피는 다르긴 했었죠. A는 처음 부피 좀 구했는데 50이었고 그 다음에 B는 처음 부피가 300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였다? A건 B건 각각에서 이 안에 녹아있는 A 용질이라든지 B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값을 가졌었다. 그럼 결국에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잖아요. 자, 해볼게요. 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Y축 똑같으니까 몰농도 어떤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V값. 그냥 V만 쓰면 안 돼요. 처음에 X라고 하는 50이 있었기 때문에 50 더하기 V 거기에다가 이 Y축 똑같은 값을 곱한 그 값은 A 용질의 양과 관련된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B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돼. B는 V인데 처음에 300이 있었으니까 300 더하기 V 그러면서 곱해지는 몰농도는 똑같은 것이죠. 요게 몇 대 몇이면 되냐? A 용질의 양, 그 다음에 B 용질의 양과 같으면 되겠죠. 0.4에다 50을 곱하면 20, 그리고 0.2에다 300을 곱하면 60이에요. 몇 대 몇이죠? 1대 3입니다. 따라서 V값을 구하게 되면 75가 나오게 돼요. 정답 니은번에서는 V가 80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V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이 맞았고 니은은 틀렸어요. 그다음 D급번에 용질의 질량이 B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용질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학식량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마지막 줄에 있었잖아요. A와 B의 화학식량은 각각 3A와 A이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0mm몰, 그 다음에 60mm몰이니까 밀리몰수 혹은 몰수의 비로는 이게 1대 3이에요. 근데 화학식량이 몇 대 몇? 3대 1이래요.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럼 서로 어때요? 서로 같은 것이죠. 굳이 뭐 0점 몇 이런 걸 넣지 않고도 그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석을 했을 때 상황에 대한 해석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관계식으로 값을 유추하는 거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인데 수능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거든요. 조건을 조합해서 이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같이 연계해서 푸는 문제. 결론적으로는 개수를 구해야만 합니다. 기억니은데 선택지가 만약 더 나온다라고 치면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 또는 산화제로 작용한 물질과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에 대해서 뭐 추가로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칙 연산을 통해 이 개수들에 대한 간단한 양적인 계산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한번 풀어볼게요. 가번에서의 M 변화만 봅니다. M의 산화수 플러스 4, 그다음에 여기는 CL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가져가니까 얘는 플러스 2.
그럼 이 m이라고 하는 것의 산화수가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렇게 변화에 참여한 m 원자는 한 개니까 굳이 1 곱하기는 쓰지 않을게요. 어디에선가는 이만큼이 증가했어야 되겠죠. 산화수. 항상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 혹은 산소의 개수, 산화수의 증가량과 감소량은 같아야 되니까. 어디서 그랬나 봤더니 CL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어요. 물론 4개의 CL-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변하지 않았고 2개가 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 개당 1만큼 증가했는데 변화에 참여한 CL 원자가 몇 개? 2개. 그래서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MO2에서 M은 환원이 된 거고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HCl에서 HCl, CL은 산화가 됐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뿔4, 산소가 우선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뿔4로 계산을 했고요. I2, 얘는 원소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산소가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걸 문제에서 줬거든요. M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줬는데 얘가 X개잖아. 그 마이너스 2자리 갖는 애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걔랑 M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결정을 못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I의 마이너스니까 1 단원자 이온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분의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입니다. 이거 구해놨죠. 생성물에서 2고 반응물에서 4니까 여기가 2분의 4. 이게 2예요. 근데 가대나가 7대1에. 그러니까 가가 정확하게 2라는 걸 아니까 나는 이거의 몇 분의 몇이면 돼요? 7분의 2가 되면 되는 것이죠. 7대2니까. 또 2의 7분의 2는 2의 7분의 2는 7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많이 봤던 숫자가 있네요. 나번 반응에서 반응물에서의 M의 산화수 플러스 4로 맞춰져 있었죠. 그러면 생성물에서의 M의 산화수가 몇이었다는 거야? 7이었다는 거야. 아, 여기가 7이구나. 7. 그럼 이제 X도 알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짜리 X개랑 플러스 7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7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값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X가 4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볼 건데 M의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는데 그렇게 변화에 참여한 M 원자가 2개네요. 6만큼 증가. 어디선가는 6만큼 감소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I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I 원자 한 개당 1만큼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만큼의 증가가 있으니까 6만큼의 감소를 띄기 위해서는 I가 몇 개? 6개. 여기 6 쓰면 안 돼요. I2니까 여기는 3 들어가야 돼요. 전야 균형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왼쪽도 마이너스 8이 되도록 맞추면 되겠죠? 여기다가 8 이렇게 써줍니다. H 원자가 8개가 됐으니까 여기다 4 이렇게 써줍니다. 맨 마지막에 개수 2개 맞추는 거는요.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산소 원자의 개수를 H2O로 맞추든지 그다음 수소 원자의 개수 맞추든지 그런 거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수소 원자가 아니었네. OH 마이너스 여기 지금 산소 원자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4개, 그다음에 여기 B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8개에다가 C개 이렇게 맞춰줬어야 됐고 H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2개를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단 지금처럼 전화균형으로 푸는 게 훨씬 속 편했겠죠. 훨씬 빠르게 풀리는 것이었었고 문제는 역시나 개수를 구했으니까 이 개수들에 대한 혹은 이 값에 대한 간단한 연산 값을 물어봤습니다. B 더하기 D. X가 4였고요. 그 다음에 B가 우리가 구한 값으로는 8이었어요. 그 다음에 D가 우리가 구한 값으로 6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이었습니다. 답이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갑자기 헤맸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안 풀리지?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얘에 대한 정보를 밑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뭔가 확정되는 값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걔랑 비교한 어떤 비교값을 통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으로 올라갈게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아예 발문이 매번 똑같이 나오죠.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에서도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CH3COH라고 하는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으로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온도는 일정하고 중화적정 과정에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됐습니다. 식초 10g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 중화 적정할 거예요. 식초에 물을 넣었어요. 식초에 물을 넣었으니까 그냥 이 식초 10g에 녹아있는 어떤 용질의 양이 있겠죠. 거기다 물을 넣었어요. 부피는 변했겠죠. 농도도 변했겠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양은 변하지 않겠죠. 밀도가 d g/ml인 수용액을 50g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 2, 3, 4, 5번에 보면 D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식 정리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굳이 D가 다 있는데 D를 달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한 숫자를 넣는 거예요. 1. 그럼 봐봐요. 50g, 밀도가 1g/ml야. 그럼 부피는 몇이야? 50ml가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이거 50ml 만들었다? 그 안에 식초 얼만큼 녹아있을 거냐? 자,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맨 밑에 실험 결과에 가에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Ag이래요. 1g의 식초에 아세트산은 Ag 있대. 그럼 10g의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몇 Ag 있겠어? 10Ag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물을 넣었을 뿐이니까 50ml의 아세트산 얼마요? 10Ag이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나에서 50 만들었어. 아유, 다 갖다 쓰면 좋겠는데 항상 일부만 취해다 쓰죠. 일부만 취해다 쓸 때는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의 용질만 가져다 쓰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20에는 얼마가 녹아있게요? 50에 10A면 5분의 2죠? 그럼 여기는 4Ag의 아세트산이 녹아있게 됩니다. 지금 질량으로 달고 가고 있습니다. X몰 농도짜리 염기 NaOH로 이제 중화 적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뭘 적용할까요? NMV 이퀄 M', V'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세트산도 일가산, 그 다음에 NaOH도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가수 1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ml만큼 들어갔대요. 근데 X몰 농도죠? 그럼 50X라고 하는 것이 OH- 밀리몰수가 될 텐데 이거는 아세트산에 들어있는 H+의 양과 같다라는 식이 쓰여져야 되니까 분자량이 60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밀리몰로 남겨놨잖아요. 그럼 그램을 밀리그램 단위로 바꿔야 돼요. 4Ag인데 빠르게 이제 1000을 곱해서 이렇게 4000A를 만들고 6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누고 하면은 3분의 200A. 우리 문제는 X에 대한 정리였어요. 1, 4. 따라서 X는 3분의 4A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D를 1로 넣었었죠. 여기다 이제 D를 곱해서 3분의 4AD라고 해서 정답을 찾아주면 4번에 있었어요. 뭐 별거 안 썼죠. 계산도 맨 마지막에 이거 뭐 한번 환산하느라고 쓴 걸 뿐이고 여기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뭔가 다른 데다 옮겨 적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리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실전에서는 좀 없어요. 공부하는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방금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따라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요 79짜리 81짜리가 누구고 M과 M 더하기 2로 정해져 있지만 쓰여져 있지만 얘가 염소 그다음에 얘는 브로민에 대한 게 아닐까? 라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저랑 일단은 미지수 살린 채로 보도록 할게요. X와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하죠. 특히 시험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79짜리랑 81짜리가 있어요. X의 동위원소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알려줬어요. A 더하기 B 그 존재 비율 합치면 100이래요. 100. 평균을 구했는데 80이다. 그리고 바로 될 거예요. 79랑 81인데 평균이 80. 그럼 얘도 1차이, 얘도 1차이. 무슨 얘기냐면 1대1로 존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퍼센테이지니까 여기 50. 뭐 계산할 땐 간단하게 뭐 1대1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죠. 그렇죠? 밑에 MY와 M 더하기 2Y인데 뭔가 모르겠는데 35짜리랑 37짜리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산값에 넣어줘야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xy 중에서 분자량이 m 더하기 81인 xy의 존재 비율, 그 다음에 분모에는 y2 중에서 분자량이 2m 더하기 4인 y2의 존재 비율. 어쨌든 위아래 분모 분자니까 뭐 100분의 이런 거는 좀 쓰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만, 문자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것부터 생각할까요? y2 중에서 2m 더하기 4라고 하는 y2 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누구 만날 수밖에 없냐면 m짜리로는 도저히 안 돼요. m 두 개 만나봤자 2m밖에 안 되니까. 그럼 m짜리랑 m 더하기 2짜리 만나봤자 2m 더하기 2밖에 안 돼요. 2m 더하기 4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m 더하기 2짜리가 두 번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100분의 저 그거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분모가 d의 제곱인 거지 뭘. d의 제곱. 분자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분자량이 m 더하기 81인 xy인데 이건 두 가지가 나와요. 79짜리 x와 m 더하기 2짜리 y가 1대1로 만나도 79에다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81 더하기 m이 나오고, 그죠? 두 번째는 81짜리 x와 m짜리 y가 만나도 그 합이 m 더하기 81이 나와요.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둘 다 공통은 79도 어차피 반, 81짜리도 어차피 반 이러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는 AC 더하기 아니지 AD 더하기 BC 이렇게 썼어야겠지만 어차피 A랑 B가 똑같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도 돼요. C 더하기 D. 요래한 게 그 비율이 8이래요. C 더하기 D가 몇이라고요? 100. 그 다음에 A는 아까 몇 나왔지요? 50. D 구해지죠? D는 D의 제곱이 625니까 D는 25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35CL과 37CL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D가 25니까 여기는 100에서 빼면 75가 되고 비율을 간단하게 쓰면 3대 1이 될 수 있겠죠. 평균은 몇이에요? 뭐 내분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식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m과 m 더하기 2짜리가 있는데 3대 1의 존재비로 있어요. 그럼 평균은 어디에 가까워요? m에 가깝겠죠. 이 두 개가 2 차이 나는데 4칸, 그 중에 1. m에다가 2를 4칸으로 나누면 0.5인데 m에 가까운 0.5니까 m 더하기 0.5라고 하는 평균값을 갖게 될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수직선 그려보면 되지요. m과 m 더하기 2가 있는데 평균이 몇인지 알고 싶어요. 3대 1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존재하는 곳에 가까운 것이죠. 1대 3 내분을 하는 거야. 1대 3. 그럼 여기가 2칸이잖아요. 이만큼 차이 나는데 얘는 1, 3 더하면 4칸 되죠. 한 칸당 0.5씩 생각해서 여기가 m 더하기 0.5. 그럼 봐봐요. 0.5, 1.5니까 1대 3 비율 맞는 것이죠. 존재 B는 얘가 3, 얘가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항상 이게 반대로 크로스해서 내분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 다 푼 것 같은데요. 기억번에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가 세 가지가 나옵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 79랑 M, 제일 쬐깐한 애들끼리 만나면 79 더하기 M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했듯이 79랑 이렇게 만나서 81 더하기 M이나 81 더하기 M. 이때는 똑같아지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무거운 애들끼리 81이랑 M 더하기 2짜리 만나면 총 3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서로 다른 거는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Y의 평균 원자량이 M 더하기 1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M 더하기 0.5가 돼야 되고요. 디귿번 자연계에서 1몰의 XY 중에 79, 한번 써볼까요? 81짜리 X, 그 다음에 M짜리 Y 79짜리 X, M 더하기 2짜리 Y 1몰 중에서 전체 중성자수 얘 비율이 3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봐봐요. 어차피 얘랑 얘가 1대1로 존재하고 있죠. 1대1로 존재하고 있고 이 한 개당, 얘도 한 개당 중성자의 개수가 어떤지 보세요. 81과 79니까 얘가 이만큼 많은데 오히려 Y는 M과 M 더하기 2니까 밑에 게 2개가 많아요. 한 개당 중성자는 얘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나는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이 형태로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만 알면 1몰 중에 각각이 얼만큼씩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했듯이 얘랑 얘는 어차피 1대1이야. 그럼 MY짜리랑 M 더하기 Y짜리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만 보면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몇 대면 3대 1이에요. 그렇다면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귿번이 3이다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볼 때는 복잡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3번째 페이지까지 끝났네요. 이제 4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번 또 눈여겨볼 문항에 제가 넣어드렸던 건데요. 물의 자동이온화 pH에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해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개념을 밑에다가 잠깐 적어보도록 할 건데 뭐라고 적을 거냐면 H, 자주 나오는 거니까 OH-분의 H3O+. 우리가 이거를 1이라고 할 때는 중성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중성일 때의 H3O+와 OH-가 이 몰농도가 몇일 때를 얘기하죠? 10의 -7 제곱 몰농도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율이 변하는 거야. 10의 저는 2a제곱으로 할게요. 10의 2a라고 하면 생각 잘해야 돼요. H3O+랑 OH-의 곱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 비율도 똑같이. 10의 2a 이거분의 이게 10의 2a면 무슨 말이냐면 H3O+의 몰농도는 요 기준이죠. 10의 -7 제곱에 몇 배? 이거 반 쪼개야 되죠. 반반씩이니까 a배가 된다는 소리고 OH-는 -a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10의 -7 곱하기 10의 -a 이렇게 변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막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각각의 비율대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변화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얘가 pH가 몇이에요? 7 -a가 되고 pOH가 -log을 취하는 거니까 7 더하기 a가 되죠. 빼볼래요? pOH에서 pH를 빼면 이 차이가 몇이 돼요? 2a가 되죠. 이 2a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있죠. 그 차이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산이나 염기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 간격은 넓어지겠죠. 이들의 차이는. 왜냐하면 산을 더 세게 하면 pH는 더 작아질 테지만 pOH는 반대로 더 커질 거고 염기도 마찬가지로 산염기의 농도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비율이 100A이고 A예요. 그럼 위에 있는 가번이 몇 배 커요? 10의 제곱배예요. 근데 얘가 혼자 10의 제곱배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죠. 위아래로 쪼개야 되는데 이를 반으로 나누면 H3O+는 가가 나의 10배, 10의 1제곱. 크다란 뜻이고 OH-는 가가 나의 10의 -1제곱. 1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분의 1분의 10이니까 100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번은 나보다 H3O+가 10배니까 pH는 얼만큼 작아요? 1만큼 작단 소리고 OH-는 10의 -1제곱이란 뜻이니까 pOH 값은 1보다 크단 소리예요. 차이가 몇이 돼요? 2가 되는 것이죠. 차이가 2가 됩니다. 얘랑 얘의 차이가 2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알려지네요. B가 결국 몇이다? 밑에다 써야 되겠다. 이 차이가 2란 소리니까 B 콜 2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4가 됩니다. 아까는 우리 봤어요. 결국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되면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100A 콜 10의 4제곱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A는 10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됐었어요. 아까 pOH랑 pH도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면 이거는 정말 기출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얘 2로 나눠서 H3O+가 더 많은 거죠. pH가 더 작아져야 돼요. 7보다. 7에서 2가 작아져서 pH 여기 5. 잘 보이려나요? 여기가 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돼서 9-5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분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계산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몇이 크고 몇이 작은지 알고 있으니까 가가 나보다 pH가 1 작은 거니까 얘는 원래 6이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되겠죠. 8-6해서 2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번에 B분의 A가 50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B는 2였고 그 다음에 A는 100이니까 정답이고 니은번 가의 pH는 4다. 4가 아니고 5가 돼야 되죠? 니은은 틀렸고 그럼 디귿번에
가에서 이것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H3O 플러스의 양을 물어봤어요. N은 MV이긴 하지만 그냥 비율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번이랑 가번의 pH 값을 알고 있어요. 나의 pH가 6이고 가의 pH가 5예요. 가분의 나죠? 가분의 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H3O 플러스가 10분의 1이라는 소리고 여기에 부피를 곱하는 건데 그냥 비율만 곱하면 돼요. 1과 10. 나가 지금 분자에 있습니다. 여기다 10 곱해. 그럼 비율로서는 H3O 플러스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이제 18번. 아주 대표 연계 문항으로 딱딱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화학식량과 몰 단원인데요. 수능 특강 33쪽 딱 지금 펼쳐보시면 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지? 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자료가 유사했습니다. 자료뿐만이 아니고 밑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 또한 거의 똑같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티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뭔지를 좀 파악하고 가면 더 좋겠죠. W 곱하기 Z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원자량까지 가야 돼. 뭔가 이들의 분자량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것 같고 이것들에 해당되는 몰수를 내가 유출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 원자수가 막 나와 있어요. 알죠? 원자수는 한 번에 못 가요. 항상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야지만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여기 5V랑 4V라고 나왔지만 기체 분자의 몰수 또한 5대 4라고 하는 부피비를 따라가죠. 그럼 그냥 이 분자가 5몰 있었고 여기 4몰 있었어 라고 하면 돼요. 나중에 스케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Y 원자수가 가가나의 8분의 7배이다. 뭐가 뭐 기준이 있어야 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요 나번 실린더죠. 나번 실린더에는 XY4와 XY4Z라고 하는 혼합 기체가 있는데 되게 특별하죠. 왜냐면 종류는 다른데 한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Y 원자수가 4개. 종류는 다르지만 한 원자에 한 분자, 다시 XY4 한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Y 원자가 4개. 여기 XY4Z라고 하는 한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Y 원자가 4개. 하나당 Y 원자가 똑같네. 그러면 쪼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나번 실린더에 있는 Y의 원자수는 전체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Y 원자수인 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4 곱하기 4니까 16Y. Y의 원자수를 16개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가나의 8분의 7배래요. 여기에 8분의 7배를 하면 14Y가 됩니다. 근데 나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도 혼합기체잖아요. 이 총 5몰에 해당되는 분자수인데 얘네들을 잘 나눠 가져서 Y 원자수가 14개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산이 가능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2, 3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수직선에 해당되는 내분을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14개의 Y인데 분자가 5죠. 그럼 평균 Y 원자량은 원자수는 14에서 5를 나누면 14를 5로 나누면 2.8개. 그러니까 평균 Y 원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내분을 하는 거냐면 한 분자당 Y 원자수가 얘는 2개고 얘는 한 분자당 Y 원자수가 4개예요. 맞죠? 근데 14개의 Y를 지금 분자수로 나눈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2.8이야. 얘네가 각각 분자로 몇이 있었기에 2.8이라고 하는 Y 원자수의 평균이 나오게 될까? 거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0.8만큼 차이 나고 여기는 1.2만큼 차이 나니까 2대 3이죠. 자, 크로스 존재하는 비율은 3대 2였구나. 여기까지 해놓고 또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Y 원자수가 4개인 게 2가 되는 거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Y 원자 2개인 게 여기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5를 나눠 갖는 내분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X분의 Z 원자수가 가가 나의 6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X는 2개, 그 다음에 Z는 3개, 2분의 3이네.
나에서의 6배. 그럼 여기 6분의 1배 하면 나에서의 개수 B가 나오게 되겠죠? 나는 4분의 1. 얘는 그냥 간단하니까 해볼게요. Z원자는 여기만 있어요. 그럼 Z원자 1개 들어있다라고 하려고 분자수를 1개를 만드는 순간 여기다 3을 써서 전체 분자 4를 만들고 X는 4개. 4분의 1이라고 하는 X분의 Z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쪼개 가져봤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지금 질량은 우리가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8.6이랑 뭐 8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가에서 Z의 질량이 4.8g이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Z가 여기 있어요. 산물 있죠? 그럼 제가 그냥 3Z라고 할게요. 3Z가 나타내는 질량이 4.8g이래요. 그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 XY4의 질량은 Wg이래요. 자, 여기 3Z가 4.8이면 자, 이제 Z는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몰당 1.6이라고 쓸 수 있어요. 8.0이라고 하는 전체 질량이 있는데 Z가 여기 1몰 들었죠. 그러면서 봐요. XY4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도 있고 얘를 좀 쪼개서 보면 XY4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얘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4의 XY4 이게 XY4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XY4라고 하는 덩어리가 요거에다가 Z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8.0에서 제가 지금 뭘 뺄 거냐면 요 Z에 해당되는 1.6을 빼면 4의 XY4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빼면 몇인데? 6.4잖아요. 6.4. 그램. XY4 얘는 1.6g이 되면 되는구나.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게 Wg이다 라고 했으니까 XY4라고 하는 분자만 하는 거죠. 얘가 4의 1.6, 하나당 1.6이니까 1몰당 3몰 있으니까 일단은 W는 4.8인 것 같아요. 4.8. 이건 하나 구해놨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Z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 비율을 구해야 됐었거든요. Z는 뭐 1.6 기준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8.6에서 XY4가 지금 1.6인 거 알았죠? 그럼 2 곱하기 1.6이니까 3.2. 계산 실수할까 봐 쓰면은 3.2.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Z, 3Z가 4.8. 아하. 8.6에서 이 둘을 합친 거를 빼면 Y 원자 6개가 나타나는 질량이 나오는 거죠. 6Y가 0.6이래요. 그러면 Y에 해당돼서는 0.1이라고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X에 해당돼서는 1.6이 나오게끔 하면은 0.4를 빼면 1.2구나. 그러니까 몰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 원자량이 아까 누가 밑에였냐? Z가 밑에였어요. 1.6분의 1.2니까 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W는 4.8이 되니까 정답은 3.6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생각의 그 고리를 처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수능 특강 연계교재랑 똑같았어요. 여기였었죠. 분자당 Y 원자수가 똑같아. 종류는 달랐지만. 여기서부터 총 개수를 16으로 출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19번입니다. 중화반응 양적 관계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번 9월 모평을 치렀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중화반응에서는 힘을 많이 뺀 그런 문제가 나왔고 힘을 뺐지만 그래도 일가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온수 분석이라든지 액성과의 연계성은 핵심은 잘 묻고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A몰 농도짜리, B몰 농도짜리, C몰 농도짜리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가 첫 번째 줄에 있었어요. 중성이에요. 다 일가야, 일가. 일가는 개념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반반을 기억해야 돼요, 반반. 어차피 양이온도 플러스 1, 그 다음에 음이온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똑같은 전하량을 가져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중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양이온의 개수가 곧 음이온의 개수와 같다라는 말이 양전하의 합과 음전하의 합이 같아서 0이 된다라는 말과 일치하게 되겠죠. 하나 전체 이온 중에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가에서. 자, 그럼 얘부터 가도록 하지요.
혼합용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인데 이건 비율도 중요하지만 칸의 개수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칸이 2개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Na 플러스라고 하는 구경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용한 부피가 0이 아니기 때문에 Na 플러스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2종류밖에 없다는 건 누구는 없다는 거죠? H 플러스는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중성이라고 아예 줬잖아요. 요 1대2라고 하는 비율을 갖고 있는 거는 Na 플러스랑 K 플러스 중에 하나씩을 차지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2칸을 차지하는 2에 해당되는 게 나트륨이라고 했다면, 자, 이렇게 쓸게요.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이제 늘려나가면 되겠죠. 10에 2개면 20에 4개예요. 그 다음에 10에 하나면 30에 3개인데 그러려면 여기서 4대 3에 해당되는 어떤 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여기는 1대2 대 3이잖아요. 아, 이게 틀렸구나. 내 첫 번째 가정이 안 되는구나. 빨리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요 1대2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였구나. 20에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30에는 6이 되겠죠. 숫자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적어보면은 6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을 거니까 나머지 12배를 해서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게 양이온의 전체 개수죠.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음이온의 전체 개수랑 같아야지만 전체 전하가 0이 된다고요.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 하면은 몇이죠? 12가 돼요. 그럼 여기 산성이 있죠. 일단 3칸이니까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존재할 것이므로 산성. 여기도 3칸이니까 산성 쓰고 갑시다. 과량의 구경꾼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겠죠. Cl-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음이온이 될 것이고요. 그 음이온의 개수는 양이온의 합과 같을 겁니다. 여기가 12가 돼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12가 돼요. 12, X에 12, 여기도 X에 1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랑 OH-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1개, 2개면 여기는 3개가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10에 3이면 X 값은 4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Cl-가 곧 HCl 및 Cl-가 12이에요. 양이온의 개수를 합치면 12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3분의 1씩이니까 실제로 이거 444죠, 444. 여기 4, 띡, 여기 4, 띡. 그러면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2에 20이면 여기는 40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에 2면은 4개가 되려면 여기 20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y분의 x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y가 20, x는 40. 그래서 답은 2였습니다. 19번 치고 상당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액성에 따른 거 어떤 식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일각끼리의 반응에서는 항상 양이온 반, 음이온 반이더라 라고 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중화반응 양적관계가 19번이었고 화학반응 양적관계가 20번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근데 이 자료 역시나 우리가 기존 기출에서 봤던 그런 형태였어서 기출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완전히 내 풀이가 될 때까지 연습한 친구들이라면 20번을 보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가 자주 나왔던 형태라서. 근데 이제 20번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길기도 하거니와 19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20번을 빨리 막 풀어야 되는 그 압박감에 20번은 되게 어렵게 느끼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진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4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충분히 내가 풀 수 있는 검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못 풀면 너무 아깝잖아요. 앞부분에서 단축할 수 있게끔 암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 2, 3 실험에서 A는 모두 반응하였고 중요한 말이죠. 밑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반응 후 D의 질량이 27W만큼 생성됐대요. C분의 A의 화학식량이 5분의 1이에요. C의 화학식량분의 A 화학식량이 5분의 2라고 하는 비율을 갖습니다. 라는 말도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질량으로 자료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혼합기체 유형에서는 델타, 변화값은 반응량과 생성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개수가 다 나왔어요. 1, 3, 2, 1, 그 다음에 3. 원래는 뭐 고체이긴 하지만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D분의 B의 양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C는 여기 가운데서 써야지. 생성물 C와 그다음에 생성물 D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써보도록 할 것입니다. 1, 2, 3에서 어쨌든 간에 A는 다 반응했다라고 했었으니까 W, 그다음 7W,
7W. 이거 쓰면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실험은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이 같고, 그죠? 1번 실험은 2번, 3번 실험에 비해서 2배만큼 더 반응에 참여하는구나. 그럼 생성물의 양도 2배만큼 더 생기겠구나. 일단 이걸 쓰는 즉시 아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뭐 쓸만한 게 여기 다 없어. 뭐 X가 있고 이게 몇 몰인지 모르겠고 여기가 딱 있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개로 갈릴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얘보단 얘가 2배만큼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 개수대로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개수대로. 그럼 요 2라고 하는 것이 D분의 B인데 실제 개수대로라고 했으니까 D가 3 생기고 B는 반응하고 6이 남았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빨간색 잘 따라오세요. 1에서 1만큼 반응했고 이건 이제 개수 및 몰수에 대한 값입니다. 2죠. 2에서 2만큼의 반응에 참여했고 얘는 1에서 1에서 1만큼 반응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얘는 2배만큼 더 반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몰, 마이너스 3몰이 될 것이고요. C가 개수가 몇이에요? A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2몰 반응하면 C도 빨간색으로 쓸까? C도 여기 2몰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몇이 생겨요? 1이 생기겠죠. 여기는 1이 생기겠죠. A랑 C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D는요. D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3이니까 6이 생겨. 얘는 3이 생겨. 근데 아까 쓸만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1번 실험에서 D가 27W만큼 생성됐대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이 두 번째에서 반응하고 남은 B가 6몰이었죠. 그럼 3이 반응했는데 6이 남으려면 애초에 몇이 있었다는 얘기야? 9몰에 해당되는 B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있죠. 얘를 안 사용했어요. 쟤를 토대로 여기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양적인 관계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A랑 C에 화학식량의 B가 있어요. 2몰의 A가 14W라면 2몰의 C는 몇인 거야? 14의 2분의 5배가 되면 되죠. 14의 2분의 5배면 35W거든요. 이거 35W야. 어떻게 만들어져요? A랑 B가 지지고 볶고 해서 C랑 D를 만드는 거예요. C랑 D를 더하면 62W가 되겠죠. 이 62W는 A랑 B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62W랑 14, 62에서 14를 빼게 되면 48. 지금 이 반응에 참여해서 C랑 D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이에요. B는 48W구나. 여기가 48W입니다. 그럼 여기는 24W가 되겠죠. 다 나왔어. 3에 해당되는 게 24면 9에 해당하는 거는 72W가 되겠죠. 따라서 일단 구할 거 구해놓읍시다. X는 72가 돼요. 우리가 구할 건 이 부분만 있거든요. 여기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비율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가 지금 3만큼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고 3만큼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이 중에서 24W죠.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의 질량비가 곧 몰수비랑 똑같은 거죠. 하나의 물질이니까. 여기 36W에서 24W가 반응했으면 3 중에 2가 반응했다라고 쓸 수 있겠죠. 3 중에 2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B가 1이 남은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3 중에 2가 반응했어요. 요 질량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질량인데 곧 얘가 한 물질에 대해서 몰수비니까. 지금 B랑 다음 누구니? D는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 제가 2라고 했으니까 생성된 D는 2라고 하는 비율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Y를 2분의 1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24가 3몰에 해당되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3, 얘는 4.5, 4.5에서 3을 빼면 1.5 그러면 3분의 1.5라서 2분의 1 해도 무관해요. Y는 2분의 1입니다. 문제 뭐였을까요?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36이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2번으로 내어주시면 되는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분 문제 뭐 복잡하게 쓴 건 없어요. 그냥 표 자체에서 제가 해결하느라고 이거 좀 좁아 보였던 것이지 여러분들 밑에 좀 공간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설을 마무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정말 잘 꿰뚫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연계교재와 연계해가지고 중요한 자료들 다시 한번 눈에도 담아둬야 되고 손으로도 써봐야 되고 완벽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개념 노트에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9월 모평 치르느라도 고생했고요. 해설 듣느라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일단 좀 한 템포 쉬고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 공부들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